이제부터 2차 방정식의 두 번째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등수학에서 배울 2차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은 크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근해 공식에 대해서. 근해 공식과 관련된 내용은 뭐가 있냐면 판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근해 공식에서부터 유도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볼 겁니다. 끝이에요. 이게 답니다. 이것들을 응용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자, 일단 처음에 여러분 방정식이 뭐라고요? 되는 뭐라고? 되는 뭐라고?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뭐라고요? 옆에서 소근소근 거리잖아. 빨리 얘기해. 다시 뒤에서 조정 좀 해봐. 뭐래? 다시 뭐라고?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어유 그래, 잘했어요. 자,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거에서 필요한 것들은 크게 두 가지라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미지수와 등식이요. 이건 어디서 나오죠? 항등식의 성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죠. 그러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지수와 등호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미지수와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들은 싹 다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선생님 방금 전에 항등식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조금 큰 범주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항등식도 방정식 안에 포함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뭐라고 배웠지? 방정식은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데 항등식은 항상 참이 되는 애라서 방정식과 항등식은 서로 달라요 라고 하는 걸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거든요.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범주상으로 따졌을 때 항등식도 방정식이 됩니다. 왜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요? 뭐라고요? 문자가 들어가 있는 그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항을 싹 다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정리하고 나머지를 반대편으로 정리해서 일단 정리를 마친 후에 두 번째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어 주면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x가 b 형태로 정리가 됐을 때 1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그냥 방정식의 풀이 쪽에 좀 더 가까운데, 첫 번째 a가 0이 아니면 x는 a분의 b라고 하는 오직 하나의 해를 가집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a가 0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a가 0이라고 한다면 0을 양변에 나눈다라고 하는 걸 실행할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결국엔 b의 값에 따라서 식이 달라집니다. a도 0이고 b도 0이라고 한다면 x의 값에 관계없이 0, x는 0, 1 집어넣건 10 집어넣건 100 집어넣건 뭘 집어넣던지 항상 식이 성립하는 항등식이 되죠. 근데 이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0 곱하기 x는 0 형태가 돼서 여기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에 비해서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식은 0 곱하기 x라는 값이 b가 돼서 해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x값, 식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x값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해가 무수히 많은 식 같은 경우에는 옛날식 표현으로 해가 무수히 많아서 해를 하나로 특정해서 정확하게 하나로 정할 수 없다라는 표현에 정할 수 없다의 한자 표현인 부정이라고 합니다. 불법적인 일, 그런 반칙하는 그런 부정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빠의 정 아니고요.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 부정이에요. 그러면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해가 없다. 즉, 이 식은 제대로 동작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식이다라고 해서 불능이라고 합니다. 심형 아니고요. 네, 심형 아니고요. 불능입니다. 이제 심형을 모르다니. 심형이 나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나왔던 드라마인데. 야인시대. (2000년) 초반.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는요.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값이 포함된 식은 그냥 정말 단순하게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 하면 돼요? 절대값 a는 어쩌고 라는 식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값이 a라는 식에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풉니다. 단순해요.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 뭘 체크해야 되냐면 꼭 항상 범위에 제한된 범위에 맞는 알맞은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1차 방정식의 풀이 절대값이 포함된 식 같은 경우도 1차 방정식이 있을 거고 2차 방정식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럼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요? 첫 번째는 뭘 이용한다?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거 뭐라고 했죠? 항상 언제나 늘 내가 항상 얘기하는 2차 방정식에서는 무조건 어떤 성질을 해야만 한다? AB는 0. AB는 0이다 라고 정리가 됐을 때 A는 0 또는 B는 0이다 라는 이 성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해법 뭘 이용해야 된다? 인수분해를 이용하게 된다. 중학교 기준으로 얘기해 봅시다.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울 때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3가지로 배웁니다. 첫 번째는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두 번째는 뭘 이용해서? 그니까 자, 잘 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라고? 세 번째가 근해 공식, 두 번째가 자 인수분해, 두 번째가 뭐라고?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인수분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해서 한쪽을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가죠. 근데 사실 그 식 자체가 뭘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었어? 근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래서 여기 중학교 과정을 넘어가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 두 번째 거를 생략하고요. 그게 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3학년 때는 그 방정식을 푸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념적으로서 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 뭘 하라고? 근해 공식을 쓸 거라고요. 근해 공식 유도 같은 경우도 어디서 배워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죠. 그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운 내용은 중학교 3학년 때 그냥 다 까먹으셔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 근해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에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빼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말고 하나 더. AX제곱 더하기 2B 다시 X 더하기 C는 0. 다시라고 하기도 하고 프라임이라고도 해요. 그냥 니들 편한 대로 부르시면 돼요. 자,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뺄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요. 이렇게 두 가지 세트로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이번 단어 끝났습니다. 여기 1번 2차 방정식, 2번 2차 방정식의 풀이 끝. 한번 쭉쭉 가볼게요. 자, 필수예제 1번 어떻게 푼다? 어머나, 저것도 있네. 첫 번째, 와우.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방금 우리 2번을 보면 뭔가 못 볼 걸 본 것 같아요. 뭔가 봐선 안 될 걸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자, 당황하지 말고 일단 1번부터 처리해보죠.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 3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 식 정리부터 해줘야 되죠. 자, 2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2가 6x 마이너스 3이 돼서 식 정리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입니다.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뭘 써요? 근해 공식 써요. 근해 공식 중에서도 뭐 쓰면 좋을까요? 짝수 공식 쓰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2분의 1 얼마? 루트 얼마? 1 빼기 10이죠. 그러니까 얼마? 2분의 1 얼마? 3i. 이 차 방정식의 해는 무조건 이제 2개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오우야. 루트 2 마이너스 1 x제곱 빼기 루트 2 플러스 1 x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에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거 그냥 식으로 바로 근해 공식 쓰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냥 근해 공식을 쓰게 됐을 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분모가 지저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쓸 때 A는 양의 정수로 맞춰줍니다. 무조건. 이 식이 어떻게 생겨먹었든 상관없이 최고차항 계수는 항상 양의 정수가 되도록. 그럼 여기다가는 뭘 해주면 돼? 유리화하면 돼요. 얼마를 곱해서? 루트 2 플러스 1 곱해서. 자, 이 식에다가 전체적으로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애를 곱합시다. 그럼 곱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 빼기 1이니까 x제곱 빼기 루트 2 플러스 1을 제곱하시면 3 더하기 2 루트 2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인데요. 내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둘 더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x는 얼마? 1 또는 도와줘. 2 더하기 2 루트 2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근해 공식 쓰시면 돼요. 자, 근해 공식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해 공식 어떻게 되지? 짝수 아니에요. 그냥 근해 공식 쓸게요. 2분의 그냥 3 더하기 2 루트 2 뿌에마 루트 3 더하기 2 루트 2에 제곱 빼기 4 곱하기 4가 아니라 8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요. 더러워.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9, 8, 17 더하기 12 루트 2 빼기 8 루트 2 빼기 8이거든요. 정리하면 9 더하기 4 루트 2예요. 우와! 루트예요. 우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인수분해하는 걸 찾아야겠지? 사실은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9 더하기 2 루트 8로 가면 루트 8 더하기 1이에요. 왜냐면 이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교과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에요.
교과 과정에 없는 내용인데 그냥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중근호. 뭐냐면 루트. 이중근호를 푸는 방법. 뭐냐면 문자에서 루트 a 더하기 b 뿔마 2 루트 ab가 있을 때 이런 형태로 모양이 있다면 얘는 루트 a 뿔마 루트 b의 제곱이 돼서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얘 이거 제곱해보면 a 더하기 b. 그 다음에 곱해서 2배니까, 네, 곱해서 2배. 반드시 루트 앞에 개수를 2로 잡아주고요. 아까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9 더하기 4루트 2 대신에 9 더하기 2루트 8이라고 잡는다면 얘는 루트 8 더하기 1의 제곱이거든요. 더해서 9 곱해서 8이 나오는 루트로 포함되는 건 루트 1 곱하기 루트 8이요. 그래서 루트를 벗기고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얘는요, 공구계정까지 진행이 되고 1호 계정부터 이중근호는 더 이상 교과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설명을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해야 돼? 예, 인수분해 하셔야죠. 자, 한 근이 주어졌다. 필수예제 2번. 한 근이 주어졌다.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넘어가자. 필수예제 3번. 자, 절대값이 포함된 거 2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여기서 간단하게 식 전체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이 문제처럼 x제곱 더하기 3 절대값 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이 식이 있다면 얘는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냐면 x제곱 대신에 절대값 x제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하죠? 왜요?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아요.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 나오는 거, 양수 또는 0 나오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계산을 해보신다면 절대값 x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4가 나오거나 아니면 1 나옵니다. 자, 절대값을 포함한 식에서 마이너스 4라는 값은 존재할 수 없죠. x는 얼마? 얼마 1입니다. 그럼 2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x제곱 더하기 x-3이 9일 때 얘는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2가지. x가 3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는 부호 반대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9라는 식을 정리해서 풀면 되고요. 그 중에서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x값은 뭐 3 또는 마이너스 2인데 그 중에서 요 범위에 해당하는 값은 얘밖에 없어. 꼭 반드시 범위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 9라는 식을 정리해보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는 0이 나오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3이 되는데 그럼 저 범위에 만족하는 값은 얘밖에 없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x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2 아니면 3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절대값 같은 경우도 복잡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범위 나눠서 하는 게 정석 매뉴얼이에요. 근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 뭐? x에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로 바꿔서 풀 수도 있다? 네, 절대값을 전체를 문자 하나로 취급해서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